제 생각에는 그 후로부터 안철수의 이제 정치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의 좀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안철수라는 처음의 그 인물보다 지금의 안철수는 굉장히 좀 더 희화화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말투도 왜 이렇게 어눌하지?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는 과연 뭐고, 그 다음에 탈당과 창당을 반복하면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까지 무너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뭐 지난 몇 번의 대선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희화화되고 했던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안철수의 과거 영상들을 자세히 한번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저는 사실 좀 엿보이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이 항상 어떤 했던 공을 본인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같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습관화가 됐고, 그리고 안철수의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안철수를 항상 존댓말로 대해주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항상 타인에 대해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고,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기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게 익숙하고, 또한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기보다는 상대를 아우르고 칭찬해주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대선 토론이나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가서 연설 내지 토론을 하게 되면 상대를 헐뜯고 비난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사실 정상적인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유머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떨리는 억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 사람이 바르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데 굉장히 힘에 부쳤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최근 인터뷰를 보면 정확한 사실이나 팩트를 논리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우기니까 그거에 있어서 답답함과 울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이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에는 그런 과거의 진정성이 조금씩 빛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가 항상 어느 당에 속해서 대선을 출마하거나 어느 당에 속해서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양당제의 폐해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 부분엔 동의를 하는 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당에 결국은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당으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각 당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계속해서 집권을 하는데 큰 이견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옳은 말을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이 점을 굉장히 크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지적을 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그 당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동안 많은 당을 창당하고 실패하고 창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하고 존경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창인성 교육이라는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한 사업이긴 했는데, 그때 제가 커리큘럼이나 과정의 내용 중에 이제 썼던 내용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성공을 이룬다 라는 생각의 차이를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고, 안철수 후보 역시 그런 잣대로 항상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성공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좀 더 개발하고 발전하고 그 다음에 더 준비하고, 이래서 결국은 성공으로 이끄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하는 부분은, 그가 이제 금수저라서 저렇게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살고 있지 않나,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일부의 사람들은 동의를 하긴 해요. 근데 안철수의 삶을 정말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물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은 거는 맞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안철수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 마이웨이라는 예능 내지 뭐 다큐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안철수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누가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CEO고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1,000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치고는 굉장히 소탈하고 정직한 모습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연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만 안철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본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인터뷰, 그 다음에 특히 그의 딸의 영상 편지를 보면 그 딸이 얼마나 부모를 존경하고 있는지도 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서 크게 감명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그러면서 이제 소개했던 게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과거에 그런 자서전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삶을 보면서 되게 어른으로서 사회에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물론 지금의 이런 정치적인 평가는 좀 예외를 하고 일단 사람에 대한 평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할 때 얼마나 저 사람이 깨끗하고 당당하면 그 내 친구가 문재인이다를 자랑할까 저는 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딸의 그런 영상 편지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정말 그게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딸이 했던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가 정말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미뤄봤을 때 안철수의 그런 가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도덕성, 진정성은 정말 의심할 부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철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아마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도 그 3명의 대통령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모두 처음의 지지율보다 임기 말에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던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그 다음에 미래 비전 이런 부분도 다시 하나하나 더 세세히 따져보고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앞서 제가 말한 대통령의 조건에 부합하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만큼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저의 생각을 이렇게 남겨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또 방해가 될지 그거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저의 채널이기 때문에 저 또한 소신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꼭 뽑아주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당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보고 찍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남의 말이나 남의 소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소신,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이번 대선에 좀 투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